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광주시와 우선 협상자 간의 협상 결렬로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와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협상 종료 시점으로 통보한 시안. 양측의 쟁점은 전체 사업비와 사업 이행 보증금 규모인데 서진건설 측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800억 원인 만큼 이행 보증금은 10%인 480억 원. 사업자 측은 공모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의 10%인 20억 원만 보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진건설 측은 사업비 산정은 민간투자법 적용에 따라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협상 지휘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 측 자율 제안서에도 4,800억 원을 사업비로 정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협상 종결로 우선 협상 지휘 취소 등 추후 절차가 예상됩니다. 제안했던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해서 불수용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공모지침이라든지 관련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협상 결렬과 법적 다툼이 예고돼 사업자 재공모의 길까지 막히면서 어등산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양식장에서 10여 년간 일해온 이주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았는데요. 양식장에서 소독제 등으로 쓰이는 포르말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년 전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칸 모바실. 전남 담양과 제주도 등의 수산 양식장에서 일해온 칸은 올해 1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은 양식장에서 쓴 수산용 포르말린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포르말린은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 등을 없애는 데 쓰이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말린을 사용할 때 방독 마스크나 특수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칸은 포르말린의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면장갑 하나에 의존해왔다고 말합니다. 포르말린 뿌리는 그 시간에서 눈에서도 비 나와요. 코에서도 나와요. 여기 너무 크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노동계는 수산용 포르말린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주 노동자의 포르말린으로 인한 백혈병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한국에 오기 전 럭비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다는 칸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와 같은 병원 입원 환자 2명이 포함됐고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한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포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 등 6개 시군에서 모두 8명이 확진됐는데 신규 확진자에는 여수의 한 병원 간호사가 포함돼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실시합니다. 광주 배정 물량은 10,000회분으로 30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나 미등록 외국인, 필수 목적 출국자를 비롯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고 희망 지역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더라도 이상 기후와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광양시 탄치마을. 이틀 동안 350mm가 넘는 많은 비에다
인근 주택공사가 산사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20cm 정도 돼요. 쭉 균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제 좀 더 큰 비가 오면은 거기서 산사태가 나서 이제 밑에 마을은 전체를 뚫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다분히 포함되고 있죠. 마을 한가운데 비탈진 계곡이 놓인 급경사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역보다는 위험 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에 이은 가을 장마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산림청은 전남과 부산 등 4개 지역을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거나 흙이나 돌이 무너지고 떨어질 때 산사태 발생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질 때는 사전에 대피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여수 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평가에서 0.5점 이상을 확보해 정부의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포함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 상암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을 잇는 이 사업은 해저터널 구간 4.2km를 포함해서 진입도로 등 총 길이 7.3km를 건설하게 되며 6,8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1시간 20분인 이동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되고 남해군은 20분 이내 여수공항과 여수 엑스포역을 통한 KTX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가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띠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거문도와 초도, 진도와 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 남해안 지역에 100mm 이상입니다. 최근 태풍과 가을 장맛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7도, 장성 28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도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8도, 해남 2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잠시 비가 쉬어가지만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가면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을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이 팀의 이름을 AI 페퍼스로 정하고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대구단이 AI 중심 도시 광주시의 동반자이자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미를 반영해서 팀의 이름과 엠블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AI 페퍼스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예술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온라인과 방문조사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예술인들의 노동 환경과 불공정 행위 사례 등 권리 보호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는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과 광주형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6만 4,200여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연락지연,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5.18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12년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의 조항에 대해서 지난 5월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원심이 이 씨의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 당시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